우리공화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20년 1월 13일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탄핵을 묻고 가자는 사람들을 묻어버리고 4.15 총선에서 우리공화당이 반드시 이긴다.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판에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하 혁통위 위원장이 보수통합을 한다고 선전해대고 있습니다. 보수파의 원조는 바로 우리공화당이고 태극기 세력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을 묻고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탄핵을 묻고 가자는 사람들을 묻고 가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반하고 보수 우파의 애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통합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잘한 행동이라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통위는 결국 공천권 나누어 먹기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4.15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잡히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또다시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과 희망입니다. 대만에 선거가 있었는데 차이잉원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굉장히 부진하다가 홍콩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중국 국토와의 단절을 주장하여 결국은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그 입장에서 줄기차게 투쟁해온 우리공화당입니다. 보수우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공화당이 이 선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 우리공화당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결국은 우리의 길이 맞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4.15 총선에 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오만 단단히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더욱 굳건히 믿고 전진한다면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공화당이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장식품에 불과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에 속지 말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회복하자. 청와대에서 6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하고 여의도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서 수석, 실장, 많은 주사파 좌파들이 여의도를 장악하기 위해 여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장애인, 소외계층, 청년이랄까 하는 분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간곡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데코레이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고려 연방제로 방하는 과정에 그분들은 그저 장식품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그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세력이 말씀드리건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 1020일 되지 않으셨습니까? 청와대 총리지망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심지어 추미애 장관까지 알다시피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당신들의 죗값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고 대통령께서 서청대에서 하루빨리 걸어 나오셔야 한다는 염려의 마음을 국민들께서 모아주시고 또 그 일을 염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유승민에게 면죄부를 주는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보수통합은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파 국민들은 유승민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통합 논의가 과연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집니다.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핵의 강은 불법 탄핵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는
바로 규명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유승민에게 면죄부를 주는 통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와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이 입장이 같습니다. 유승민을 비롯한 이러한 통합 구도에 우리 공화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파 국민의 뜻입니다. 황교안 체제가 대단히 흔들리고 있고 황교안 체제를 흔들고 비대위로 가고자 하는 음모들이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분리하면 중도를 얘기하고 조금 분리하면 비대위를 말하고 혁신을 말하고 개혁을 말하고 새로운 집을 짓자는 것이 그들의 18번입니다. 똑같은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파 국민을 중심으로 민심을 쫓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민심의 변화는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민심의 변화가 서울로 북상할 것이고 부산으로 퍼질 것입니다. 이번 태극기 집회는 부산에서 합니다. 부산 집회가 우리 공화당의 결집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기저하에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라. 검찰의 검난이 예상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때 보여왔던 반국가적, 반체제적, 비도덕적, 불법적, 반헌법적인 부역자 검찰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권력 게이트에 대한 확실한 검찰의 역할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시 그 위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공정과 정의라는 기저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인재들 속속 우리 공화당에 놓고 총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우리 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분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노동, 여성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1박 2일 워크샵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인재영입 1, 2, 3호에 대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홍문종 공동대표께서 많은 인재들을 모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을 중심으로 많은 인재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인재 발표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과연 어떤 당이고 어떤 분들이 모이고 있는가에 대해 인재 영입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재 영입이 우리 공화당의 얼굴이고 이 사이로 총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파 정당의 중심 세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시에 의원분들의 입당도 있습니다. 2분 정도가 우리 당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지금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1월 중으로 오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인재 영입을 통해 우리 공화당이 참모습을 보이면 용기 있는 의원들이 노크를 하고 또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재 영입 1호 한민호 1962년생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졸업,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정책에 대해 특히 원전 폐기 정책과 반일 선동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호로 파면된 공무원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이며 평택에서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한민호 국장님의 용기 있는 입당을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호는 청년 전문가 케이스로 최혜림 씨입니다. 1977년 42세로 당국대학교 전기전자 학사 석사 출신이고 포스코 ICT 책임연구원입니다. 포스코 규정상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봉을 놓아두고 퇴사를 해 우리 공화당에 입당한 용기 있는 분입니다. 3호는 바로 서성건 변호사입니다. 1960년생 만 59세이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현재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첫 헌재 탄핵 심판 변호인을 하셨습니다. 많은 TV에서 법률 자문으로 출연하셨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세 분을 인재 영입 1, 2, 3호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많은 인재분들을 홍문종 대표 중심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청년 당원들의 예비후보 등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은 별도로 가질 계획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탄핵 세력이 옳은지,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민들이 옳은지 4월 15일에 결판을 내자. 이번 달에 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이 천일하고도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이십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불법을 넘어 인권 탄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으실 것입니다. 형 집행 정지를 통해서라도 나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2년 7개월 전 우리 당을 창당할 때 탄핵 세력과 반탄핵 세력과의 총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의 유승민 통합, 안철수 통합론은 탄핵 세력입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애국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탄핵 세력이 옳은지,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민들이 옳은지 이제는 새로서 4월 15일 결판을 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유승민 중심 통합, 안철수 중심 통합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우파 국민은 그 통합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73%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가 넘었고 그것이 우파 국민의 민심입니다. 지금의 통합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당심도 버리고 민심도 버렸습니다. 그것은 천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 헤매다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기도 전에 다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심과 민심과 천심이 하나가 되어야 총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정확한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악질적이라는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좌파들이 볼 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공화당 집회라고 보도하면 바로 고발 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모두 잊었습니까? 그들이 했던 똑같은 행태를 4.15 선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시작할 때와 끝에 사진을 찍어 말하고 촛불은 10배로 부풀려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 하나는 알박기 집회가 생긴 것에 대해 광화문이 윤석열 사태와 수호의 두 개의 여론으로 갈라졌다고 좌파 언론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멘트를 합니다. 10만 명 모인 집회와 200명 모인 집회를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곡의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언론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당당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야당입니다. 설날 집회가 27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설날 나오시도록 국민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만약에 못 나오시면 생신인 2월 1일에 서청대에서 오전 집회를 하고 오후에 광화문에서 2시 2부 집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월 13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아까 좀 전에 브리핑하면서 얼떨결에 제 말 실수를 해가지고요. 정정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뵙습니다. 서청대 2월 2일 대통령님 생신에 오전에 집회를 하고 제가 아까 오후에 2시라고 말했는데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지가 따로 갈 거고요. 오전 중에 1부에서 서청대 집회를 하고 2부를 오후에 광화문으로 옮겨서 한다.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공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미정입니다. 제가 2시라고 한 거 잊어주세요, 여러분. 다시 시간이 확정되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 추운데 생활전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